남성 4명이 또 다른 남성 1명을 무차별 집단 폭행해서 숨지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은 10대들이었고요. 친구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마치 놀이를 하듯이 집단 폭행을 일삼은 이들, 이르면 오늘 구속 여부가 가려지게 됩니다. 오정열 차장. 네. 뭉쳐서 1명을 집단 구타하는 일 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어려요. 10대들이네요. 네. 모두 10대들인데요. 네. 이 전북 순창경찰서에 10대 남성 4명이 찾아와서 광주에 있는 한 원룸에 친구의 시신이 있다. 이렇게 자수를 한 게 이틀 전 밤 10시 반쯤입니다. 경찰이 실제로 이들이 지목한 광주에 있는 원룸에 가봤더니 18살 A군이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져 있었고요. 조사해봤더니 자수한 이 10대 남성 4명이 자수하기 이틀 전에 숨진 남성을 무차별 폭행해서 숨지게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가해자는 광주에 있는 직업학교에서 이 숨진 남성들을 만나서 자신 사는 원룸에 심부름을 시키려고 데려왔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요. 범행 당일 4사람이 돌아가면서 한 사람을 수십 대씩 때려서 마구 때려서 의식을 잃게 만들어 놓고 이틀간이나 방치를 한 겁니다. 이런 폭행이 무려 2개월 넘게 계속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경찰이 이 10대 남성 4명 전원에게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황입니다. 네, 충격적입니다. 이 사건에서 그런데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바로 살해 동기입니다. 그냥 재미삼아서 괴롭히고 또 재미삼아서 폭행을 했습니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의 설명도 들어보시죠. 그냥 막 때리려고 심심하니까 우리 아빠 욕해라 하면 욕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욕을 안 한다고 때리고 욕을 하면 욕했다고 때리고 게임을 했다기보다는 그냥 때리려고 그냥 하는 것 같아요. 뭐 이유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팀장님, 내가 너가 한번 누구를 놀려봐라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누굴 놀리잖아요? 그럼 또 폭행을 해요. 그런데 또 안 놀리잖아요? 그래도 폭행을 해요. 그러니까 이미 폭행이라는 목적은 정해져 있고 방식만 놀이의 방식을 차용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경찰 말 들어보니까 일단은 놀려라, 놀림 게임이라고 하긴 하는데 놀려라 그래서 안 놀려도 때리고 놀려도 때리고 그러니까 피해 학생은 사실상 그 가해 학생들보다 약할 거예요. 그리고 왕따시켰기 때문에 피해 학생을 때리기 위한 핑계, 네. 그리고 그 폭행을 어느 정도 자기들이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그리기 때문에 그 핑계 구실을 만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 피해 학생만 지속적으로 때린 거기 때문에 이거는 논리라는 것은 놀림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핑계 하나 구실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답은 정해놓고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게임을 한 거예요. 폭행에 대한 자기들끼리 정당성을 좀 부여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결국 그러니까 피해자는 놀잇감이었네요. 맞습니다. 결국은 이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온 일 같고요. 사망 당일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건데 그런데 이제 이 놀이라고 하는 게 참 무서운 일이죠. 왜냐하면 그냥 때리는 것은 재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답정매, 답은 그냥 매를 때리는 걸로 정해놓고는 네. 자, 우리 아버지 놀려봐. 놀려도 때리고 안 놀리면 시킨 대로 안 한다고 때리고 또는 친구한테 이 친구를 놀려봐. 놀리면 그 친구가 너 나를 놀려? 그러고 때리고 또 놀리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시키는 거 안 한다고 때리고 심지어는 여러 가지 핑계를 그동안 대온 것 같습니다. 네. 차에 가서 담배 가져와. 흔히 청소년들 셔틀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가면 담배가 없는 거예요. 그럼 담배가 없는데 그럼 담배 안 가져왔다고 때리고 만약에 제 생각에는 사비로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와도 왜 차에 있는 거 안 가지고 사왔냐고 또 때렸을 거예요. 어차피. 그러니까 때리는 것이 목적이고 핑계는 이래저래 만들어냈는데 제가 보기엔 이것은 심리적으로 네. 때리는 것도 가혹행위인데 심리적인 가혹행위까지 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특히 워낙 이제 청소년기는 좀 예민한 시기인데 맞습니다. 그렇게 폭력 그리고 폭언을 들으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거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더 경찰에 신고 같은 거를 할 생각을 못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친구를 폭행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이 10대들, 이런 식의 폭행은 함께 원룸에서 생활한 이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일단은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웃 주민들은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아마 5월달인가 때리는 소리 같은 거 벽에 대고 때리거나 바닥에 대고 때리면 막 벽 울리는 그런 소리도 들리고 그랬어요. 또 바닥 때리면 다른 집에서 울리잖아요. 그렇게 들렸고 새벽쯤이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계속 무슨 일이지 하다가 계속 들리니까 뭔 일이
다시 잤던 거예요. 저렇게 이웃 주민들이 다 알 정도로 폭행이 상습적으로 아주 세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사망에 이르게 했으면은 경찰에 신고를 해야죠. 왜 또 도주를 하나요? 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4명의 학생들이 이제 적어도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폭행을 지속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나 이 사건이 있었던 날은 2시간 정도 폭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런 폭행을 놀이처럼 했다라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죄의식이 없었고, 지금 현재 피해자의 상태가 어떤지, 자신들의 폭력이 어느 정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는지 이런 것들을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한 상태로 계속해서 놀이처럼 해왔던 것 같은데요. 네. 갑작스럽게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상황이 되니까 그제서야 정신이 들고 좀 놀래서 응급조치라면서 심폐소생술도 좀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정신이 회복이 되지 않고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되니까 사실은 지금 굉장히 학생들의 나이가 어리지 않습니까? 10대이고 하다 보니까 어린 마음에 우선 이 상황에서 좀 벗어나야겠다, 도망가야겠다 이런 생각부터 들어서 우선은 뭐 신고하거나 이런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기존에 본인들이 타고 다니던 렌트카를 타고 도망을 갈 생각부터 했던 것 같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도망을 가고 나서 도저히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자 고향에 계신 이제 부모님에게 내려가서 자백을 하고 도움을 청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도주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것이 네. 이 10대 4명이 달아나면서 숨진 친구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맞습니다. 나가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이게 경찰 진술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혹시 피해 학생이 깨어나서 경찰에 신고할까봐 휴대전화를 들고 나왔다 얘기하는 거니까 때린 것도 모자라서 신고하는 것도 막으려고 했던 걸 알 수 있죠. 저 올해 3월부터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2, 3개월 정도를 함께 산 건데 그 사이에 계속해서 폭행이 이루어졌다는 게 지금 경찰 측의 네. 설명이고요. 처음부터 이 피해자가 약하기 때문에 데려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쩌보면 이제 희생 제물이 됐던 거죠. 이 집단 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 뭐랄까요? 사회적인 불만이 잔뜩 쌓여 있는 청소년들인데 그 중에 한 명을 희생물로 삼았던 것으로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원룸에서 사는 동안 지속적인 폭행이 이루어졌고 당일에는 이제 사망에 이르기까지 멈추지 못하고 아까 이웃 주민의 증언을 들어봐도 상당히 수시로 때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런데 이제 주민들은 그동안 영문을 좀 몰랐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사망 당일에 좀 납득되지 않는 대목이 많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심폐소생을 했다, 의식을 잃었다. 겁이 났으니까 도주했죠.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아마 예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희생자가 깨어나서 신고할까 두려워서 휴대전화까지 챙겨가지고 갔다. 그리고 아까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미성년자고 청소년인 건 맞는데 생활 행동을 보세요. 원룸에 살아요. 미성년자끼리 자기네끼리 원룸에 모여 사는 경우가 일반적이진 않죠. 예. 렌트카를 타고 도주해요. 이건 범죄자들이 하는 수법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는 어찌 보면 아직 미성숙한 인격일 순 있으나 여러 가지 행동은 매우 용의주도했다. 예. 이런 면에서는 저는 죄질이 매우 크다, 나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이제 해당 폭행이 이루어졌던 이제 원룸의 모습인데 지금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기 때문에 내부는 지금 공개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정현 차장, 4명이 같이 도망을 쳤다가 다시 이 원룸으로 돌아왔다면서요. 경찰이 이 범죄 현장인 저 원룸 앞에 달려있는 CCTV를 확인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제 범행 당일이 지난 8일 새벽인데 네. 같이 지내는 친구를 저렇게 마구 폭행을 해서 숨지게 해놓고 저 원룸을 떠났다가 한 30분쯤 있다 다시 돌아오는 모습이 포착이 된 겁니다. CCTV에. 경찰이 왜 30분 만에 다시 돌아왔는지 추궁을 해봤더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도 경찰에 신고를 하기 위해서도 아니었고요. 원룸에 반지를 하나 두고 갔는데요. 이 네. 반지를 두고 온 게 생각나서 이걸 챙기려고 다시 찾아온 거다. 이렇게 진술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고서는 반지를 챙겨서 시신을 그대로 방치한 채로 렌터카를 타고 한 이틀 정도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자수를 한 건데 쓰러진 친구는 걱정이 안 돼도 두고 온 반지는 걱정이 됐던 모양입니다. 팀장님, 그 사람을 죽여놓고 당황해서 도망을 가는 사람들은 사실 몇 차례 저희가 보도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한 사실을 알고 도주해놓고 반지를 찾으려고 다시 그 사망한 학생이 있는 원룸으로 돌아왔다는 것.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제가 생각도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 도망가기 바쁜데 다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두 가지가 있어요. 그 행위 완성이라고 그래가지고 범인이 혹시 범인이 완성이 안 됐나 싶어서 돌아오는 경우는 있어요. 회귀하는 건 있겠지만 이 가해자들은 그건 아니고 일단은 도망가다 보니까는 반지를 놓고 왔어. 근데 그 반지 가지고 경찰에서 보기에는
반지를 팔아서 도피 자금을 쓰겠다라고는 했는데 예. 10대 그 후반 그 가해자들이 사실은 사체를 숨기거나 그러지 못했어요. 어차피 발각은 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발적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사고 난 뒤에 겁이 나니까 도주하다가 자금이 필요하니까 다시 와서 간 것뿐이지 무슨 회기성이라든가 그거 보긴 힘들죠. 네. 그래도 휴대전화를 이제 들고 나갔다고 하고요. 피해자의. 그리고 금반지를 다시 찾으러 들어갔는데도 그때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고요. 그렇죠. 어쨌든 굉장히 죄책감이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20대들이 자수를 했어요. 그건 어떤 이유일까요? 예, 우선은 사실 이 사고가 굉장히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히 기존에 하던 것처럼 폭행 정도만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니까 당황한 마음에 우선 도망가야겠다는 생각을 먼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타고 다니던 렌트카로 도망을 가려고 하다가 도피자금 마련을 위해서 반지가 생각나서 다시 반지를 찾으러 갔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렌트카를 타고 고향 쪽이라고 하는 순창이나 전북 등지를 돌아다니면서 여러 생각을 많이 하고 그 시간을 좀 벌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피해자의 시신도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고 결국에는 발각될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러서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좀 부모님에게 가서 자백을 하고 또 부모님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제 학생들을 설득을 해서 경찰서에 신고를 하도록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원래대로라면 이제 오늘 구속영장 심사가 열리기로 되어 있었는데 4명이 모두 포기를 했다고 하죠. 네, 경찰이 이 범행 현장인 원룸에 들어가 보니까 뭐 철제 목발이라든지 우산이라든지 이런 게 찌그러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물건을 닥치는 대로 사실상 둔기로 사용한 걸로 보이는데요. 일단 경찰이 이 사람들 10명이 모두 다 미성년자라서 부모 입회하에 조사를 하고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청구까지 이루어져서 원래 오늘 오전에 광주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 심사가 열릴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심사를 받으러 나간 이 사람들 모습을 보려고 많은 언론사 기자들이 경찰서 길목에서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이제 취재 기자가 알려온 바에 따르면 4사람 모두 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는 걸 포기했다는 겁니다. 권리를. 변호사를 통해서 이런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법원에도 관련 서류가 제출됐다고 하는데요. 이게 본인들이 구속이 피할 수 없다라고 직감을 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언론사 카메라에 자신의 얼굴이 비치는 것들을 부담스러웠기 때문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럼 이제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영장만 가지고 이제 구속 여부를 결정을 하겠죠. 오늘 아마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경찰은 사망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서 피해자의 시신을 부검한다고 합니다. 그 결과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